3,200만 원? 단 하루 만에 현금 인출한 사람은 둘째 언니. 엄마가 우리 몰래 숨긴 비밀. 왜 하필이면 둘째 언니한테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석 달이 지날 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고향집은 어머니의 체온을 잃었습니다. 삼남매는 마음속 깊은 어색함과 미안함을 안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 고향집을 정리하러 모였습니다. 장남 준호 40, 중고차 딜러 처가살이 7년 차. 어깨 위에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늘 숙여져 있습니다. 둘째 수민, 36, 요양보호사, 홀로 병든 어머니의 곁을 가장 오래 지켰던 딸. 표정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막내 지연, 32, 회사원, 도시 생활의 바쁨에 치여 고향을 찾는 것이 늘 숙제 같았던 막내. 그들은 이 집의 낡은 가구와 벽지, 어머니의 채취 속에 가족의 가장 아픈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야, 이 짐들을 언제 다 정리하냐? 어머니 짐이 이렇게 많으셨나? 그러게 말이야. 언니는 뭐 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내. 엄마 곁은 언니가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뭘 아는 게 있겠지? 오후 2시 27분 어머니의 안방.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붙박이장 맨 아래 서랍. 수민이 웅크리고 앉아 오래된 과자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아버지의 제대 증명서, 그리고 삼남매 이름이 새겨진 탯줄 보관함. 어머니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초록색 표지의 낡은 통장 하나. 수민아, 뭐 좀 찾았어? 통장이네.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사용하신 건가? 통장을 펼치는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시선이 한 줄에 멈춥니다. 가장 의아하고 충격적인 그 한 줄. 2018년 8월 28일 3,200만 원 출금. 이거 뭐야? 수민아, 3,200이라고. 3,200. 엄마가 이 돈을 어디서 났어? 대체 언제? 우리한텐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셨는데. 수미는 통장을 쥔 손이 떨린다.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못한다. 어머니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듯한 글씨. 가장 아픈 비밀의 흔적. 수민이 절대 비밀. 오해하지 마. 언니한테만 비밀로 하라고? 왜 언니한테만 이 큰 돈을 몰래 주셨는데? 우리도 자식인데 엄마가 편애하셨던 거야. 수민아, 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응, 알고 있었어. 그 순간 오해와 섭섭함이 뒤섞인 비수가 삼남매의 관계를 갈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절대 비밀이라 적으셨던 봉투 속에는 통장 말고도 시간을 거슬러 2018년으로 돌아가는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수민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던 삼남매가 외면했던 그 해의 기록. 첫 번째 서류, 가온마음병원 진료 기록. 2018년 3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22회 외래 방문. 상담, 약물 처방, 심리검사. 진료비 842만 원. 다음은 진단서 사본. 몇 개의 문장이 새세 눈에 박힙니다. 주요 우울장애, 고위험군이라니. 담당 의사의 소견은 냉정한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환자는 다니던 직장을 잃은 후 증상이 극심하게 악화됨. 심각한 사회적 고립 심화 상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 두 번째 서류,
수민이 일하던 서정의료원 간호부 징계 사유서 2018년 2월 13일 야간 근무 중 환자 안전사고 사유 무급 정직 1개월 수민의 경위서가 흐느끼듯 읽힙니다.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고 근무 전에도 한 알 더 복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감겼습니다. 환자분께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언니, 그때 그냥 바쁘다고만 했잖아. 잠시 쉬는 거라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잘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였어. 말할 수가 없었어. 너희도 각자 힘들었는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세 번째, 한빛카드 연체 독촉장 234만 원 연체 114일 삼화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계약서 2018년 5월 500만 원 연이율 19.9%의 살인적인 이자 용도는 생활비와 약값. 네 번째, 가온마음병원 입원 기록 2018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입원 사유 극단적 위기 상황 후 응급실 경유 입원 담당의 소견 지속적인 위험 신호 포착 즉각적인 보호자 동반이 필요함 보호자 서명란에 어머니 김순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다. 준호와 지연은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그때 우리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서로 바쁘다고만 했었는데 수민이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엄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셨구나. 그 시절 장남과 막내는 삶의 무게에 치여 보지 못했던 진실. 오직 어머니 김순애만이 딸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4년 6개월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무겁고 가장 따뜻한 진실이 담긴 곳. 어머니의 일기장. 2018년 5월 10일 새벽 4시 반, 수민이 전화. 울고 있었다. 목소리가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손이 얼음장 같았고, 밥을 못 먹어. 몸무게가 47kg라니. 엄마가 뭘 해야 할까? 7월 15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결심했다. 우리 딸을 살리자. 방법은 오직 하나. 돈, 병원비, 빚, 당장의 생활비.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 내 것을 전부 걸기로 했다. 보험 해지, 적금 해지, 연금 쪼개고 새벽마다 폐지까지 주었다. 내 딸을 살려야 한다. 8월 28일 드디어 남천신협에서 3,200만 원을 찾았다. 현금으로. 수민이 손에 현금을 쥐어줬다. 이걸로 살아라 숨 쉬어라.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수민이에게 신신당부했다. 준호와 지연에게 비밀로 하자. 오해할까봐 내가 널 살리려고 이 돈을 마련했다는 것을. 혹여나 다른 애들이 부모의 편애라고 오해할까봐 그게 무서웠다. 3,200만 원. 그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삶의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고 둘째 딸에게 전했던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수민이 3,200만 원 중 1,200만 원으로 샀던 낡은 중고차. 용도는 오직 하나, 대리운전. 3,200만 원에서 병원비 842만 원, 카드비 234만 원, 대출 500만 원 이걸 빼면 1,624만 원, 차값 1,200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은 424만 원. 그 돈 424만 원. 수민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비상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낮에는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수민이에게 그 차는 사치가 아니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수민이는 그 차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줬고 밤에는 잠을 쪼개가며 운전을 했다. 결국 그 돈은 우리 둘의 생명을 지탱해준 마지막 끈이었다. 4년 6개월 수미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안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병원 같이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마지막 메시지.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기에 가장 외로웠던 어머니와 딸의 시간이었습니다. 집 정리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서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것을 기록했던 노트가 발견됩니다.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준호야, 지연아, 너희가 이 노트를 읽을 때쯤이면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왜 수민이에게만 3,200만 원을 줬냐고? 그 돈 없었으면 수민이는 분명히 무너졌을 거다. 엄마는 너희 셋 중 누구라도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둘째 딸의 처절한 고통이었다. 오해하지 마라. 수민이는 그 돈으로 살았고 밤낮으로 나를 간병하며 나까지 살렸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싸우지 마라. 서로를 미워하지 마라. 너희 모두 최선을 다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삼남매가 나란히 앉아 있다. 언니 왜 말 안 했어? 나한테도 집 나눠달라고 했으면 됐잖아. 너희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 하나만 힘들면 됐다고 생각했어. 준호는 담배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내가 장남인데 몰랐다. 미안하다. 엄마의 마음을, 너의 고통을. 세 사람이 무너져 내리듯 서로를 부둥켜 안는다. 오해는 눈물로 녹았습니다. 미움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덮였습니다. 가장 아픈 비밀은 가장 큰 이해와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집 정리를 마무리하던 중 쌀자루 밑에서 발견된 봉투 3개. 준호에게 50만 원과 편지, 지연에게 70만 원과 편지, 수민에게 100만 원과 편지, 그리고 밥상 서랍 속 어머니의 정이 담긴 마지막 쪽지. 어머니가 남기신 것은 집문서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어머니의 가장 귀한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한 달에 한 번.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꼭 같이 먹는다. 엄마 자리 비워두고. 응, 꼭 이제 우리끼리라도 서로 밥은 굶지 않게 챙겨주자. 그래, 그러자.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던 일이었지. 우리가 밥 잘 먹는 거. 빈 밥그릇 하나 어머니 자리. 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든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엄마, 잘 먹을게요. 엄마,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요. 그 밥상은 흩어지지 말고 서로를 챙기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집은 팔렸습니다. 1인당 5,600만 원씩 분배. 돈은 이제 갈등의 씨앗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해질녘 현관 앞에서 삼남매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문을 닫는다. 안녕. 우리 집 고마웠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1년 후 홍대 백반집. 매달 변함없이 이어온 밥상 모임. 빈 그릇 하나. 여전히 가장 잘 보이는 어머니 자리.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대출을 갚고 작은 집을 마련하며 어깨를 폈고, 수미는 요양원 주임으로 승진했고 예비 엄마가 되어 행복을 찾았으며, 지연은 회사의 정규직이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냈습니다. 2027년 어머니 3주기. 묘 앞에서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저희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집은 사라져도 어머니가 남긴 밥상은 남습니다. 빈자리 하나.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비어 있지 않은 사랑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밥 먹었니? 그 말은 곧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부디 망설이지 마시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밥 드셨어요? 저는 잘 먹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서로를 살리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